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권근의 주홍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홍설에서 주홍이 뭐냐면 배를 타고 있는 늙은이, 노인이란 뜻이에요. 주홍은 배를 타는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주홍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손이 주홍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제 주홍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무슨 구조라고 그러죠? 문답 구조, 그죠? 문답의 구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면 손은 주홍의 말을 이끌어내는 인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손의 역할, 이 손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질문을 통해서, 그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 주제를 이끌어내는 보조적인 인물이다. 근데 이 보조적인 인물인데 이 손이랑 주홍은 뭔가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이 손이라는 인물은 작가가 싫어하는 인물일까요? 아니죠. 작가가 의도적으로 어떤 주홍의 어떤 이 대답을 부각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설정한 인물이에요. 그죠? 작가가 설정한 인물이다. 의도적으로 그죠? 설정한 인물이다. 그리고 주홍은 어떤 인물이에요? 주홍은 중심 어떤 주제, 그죠? 주제를 드러내는 인물이죠. 중심화자. 그래서 얘는 보조적 인물 또는 보조화자라 그러고, 이제 주홍은 중심화자. 네. 그래서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인물이다. 그리고 이 주홍이 이제 이 작가의 생각을 대변하는 인물이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떤 중심 인물이고, 그리고 작가의 의식을 드러내는 대변인이다. 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손이 주홍한테 뭐라고 묻는지 한번 볼게요. 손이 주홍에게 묻기를 그대가 배에서 사는데 고기를 잡는다 하니 낚시가 없고 장사를 한다 하자니 또 물건이 없고 뱃사국 노를 한다 하니 물 가운데만 있어서 왕래가 없구려. 변화불측한 물에 조각대 하나를 띄어 가없는 만경을 헤매다가 바람 미치고 물결이 놀라 도끼새는 기울고 어쩌고저쩌고. 아무튼 자 봐보세요. 다시 이제 그러면 자, 첫 번째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배에서 사는 이유는 고기를 잡거나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뱃사국 노릇을 하거나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고기를 잡자 하니 또 낚시가 없어. 또 장사를 한다 하니 또 물건이 없어. 그죠? 뱃사국 노릇을 한다 하니 물 가운데만 있어서 왕래가 없어. 그러니까 넌 도대체 왜 거기서 사는 거야? 라고 의문을 가지는 거죠. 그죠? 주홍의 삶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죠? 의문을 제기한다. 여기에서의 표현상의 특징 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뭐 한다니 뭐뭐가 없고 뭐뭐 한다니 뭐뭐가 없고 그죠? 뭐가 있어요? 대구 그죠? 그리고 열거. 대구는 문제 뭐라고 나온다고요? 동사구조 반복. 네. 그다음에 변화불측한 물에 물을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물 위에서의 삶을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구나. 변화불측한 물에 조각배 하나를 띄어서 가없는 만경 넓은 파도를 헤매다가 바람 미치고 물결 놀라서 돛대는 기울고 노까지 부러지면 이거 어때요? 너무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정신과 혼백이 흩어지고 두려움에 쌓여서 명이 지척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주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다. 목숨이 위태롭다라는 사자성어를 좀 기억해 두세요. 네, 일단은 명이 지척에 있다. 딱 요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명제경각. 네, 명제경각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백척간두 이런 거. 백척간두는 백척이나 되는 엄청 높은 곳에서 위험한 상황에 있다 이런 의미고요. 풍전등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풍전등화. 누란지위란 말 들어보셨어요? 누란지위가 뭐냐면 누는 쌓았다는 거고 란이 계란이에요. 그러니까 계란을 막 이렇게 쌓아놓은 것 같아. 그러면 계란이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깨지기 쉽잖아요. 그죠?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라는 뜻이에요. 한 개만 더 할까요? 사면초가 이런 거? 사면초가.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위태로운 상황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들이에요. 명예 지척에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지극히 험한 데에서 위태로움을 무릅쓰는 일이거늘 그대는 도리어 이를 즐겨 오래오래 물에 떠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으니 무슨 재미인가. 여기까지가 지금 손의 질문이에요. 그럼 이 손은 어떻게 생각해요? 물 위에서의 삶을 아주 위험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잖아. 일반적인 생각. 우리 일반적인 생각을 뭐라고 해요? 통념이라 그래요. 통념. 그죠? 일반적인 사고, 틀에 박힌 사고. 그죠? 그리고 고정관념, 이렇게.
통념을 가진 인물이에요. 그러면 이 통념을 가진 인물인데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이제 주홍이 말하기를. 그럼 주홍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주홍은 그래 아니야 물을 위해서 사는 게 훨씬 더 재밌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자 주홍 이제 얘기하는 거 일단 먼저 보고 볼게요. 소는 생각하지 못하는가. 대개 사람의 마음이란 다잡기와 느슨해짐이 무상하니 평탄한 땅을 디디면 태어나서 느긋해지고, 그죠? 우리가 마음이 나태해진단 말이야. 평탄한 땅을 디디면. 또 험한 지경에 처하면 두려워서 서두른 법이다. 두려워서 서두르면 조심하여 든든하게 살지만 태어나야 느긋하면 반드시 흐트러져 위태로이 죽나니 내 차라리 위험을 딛고서 항상 조심할지언정 편안한 데 살아 스스로 쓸모없게 되지 않으려 한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 무슨 얘기? 다시 첫 번째 뭐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데 살면 오히려 위태롭고 위험한 데 살면 마음을 다잡기 때문에 조심하기 때문에 어떻다? 안전하다. 자 그럼 보세요. 다시 위험을 딛고서 조심하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잖아. 우리는 평탄한 평탄한 곳에서 살아야 더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아니야 위험을 딛고 살아야 항상 조심하기 때문에 더 안전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러니까 그 통념을 뒤집는 발상. 그런 발상을 우리는 역설적 발상. 역설적 발상. 그러니까 이 주홍이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예요, 여기가. 첫 번째 이야기는 내가 위험한 데에서 차라리 조심하면서 그쵸? 안전하게 살겠다. 이런 얘기. 하물며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내 배는 정해진 꼴이 없이 떠도는 것이 혹시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모습이 반드시 기울어지게 된다. 그래서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무겁지도 가볍지 않게 내가 배 한가운데서 평형을 잡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평형을 잡는 삶,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중용의 태도라고 해요. 중용. 지금 첫 번째 이야기는 역설적 발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위험한 곳에서 조심하면서 안전하게 살겠다라는 이야기였고, 두 번째 이야기는 중용에 대한 거. 내가 항상 중심, 마음의 뭐를 지키겠다. 마음의 평정을 지키겠다. 평정을 지키고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겠다라는 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배의 평온을 지키게 되나니 비록 풍랑이 거세게 인다 한들 편안한 내 마음을 어찌 흔들 수 있겠는가. 흔들 수 없다. 무슨 법? 서리법.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중용의 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중용의 덕. 첫 번째 역설적 발상, 두 번째 중용의 덕. 그다음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물은 인간 세상이라는 것은 한 거대한 물결이에요. 자, 여기서 물결 나오잖아요. 이때 물결은 뭘 나타내는 거야? 인간 세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이 물결은 졸라 위험하다라는 거야. 위험하다. 인간 세상은 엄청 거대한 물결이라서 위험해. 인심이란 한바탕 큰 바람이니 이 사람은 인간 세상 속세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주홍이 그죠? 내 속세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물 위에서의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 세상은 거대한 물결이다. 또 인심이란 한바탕 큰 바람이다. 하잘것없는 내 한 몸이 아득한 그 가운데 떴다 잠겼다 하는 것보다 그 가운데가 어딘데? 속세. 그죠? 속세 안에서 떴다 잠겼다 하고 위태롭게 사는 것보다 오히려 한 잎의 조각배로 만리의 부슬비 속에 떠있는 것이 낫지 않은가. 서리법이죠? 이 만리의 부슬비는 뭐예요? 물 위에서의 삶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속세에서의 삶, 이거는 물 위에서의 삶. 내가 배에서의 사는 것으로 사람 한 세상 사는 것을 보건대 안전할 때에는 후한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욕심을 부리느라 나중을 돌보지 못하다가 마침내 빠지고 뒤집혀 죽는 자가 많았다. 응? 그러니까 지금 뭐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 유비무환을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유비무환 뭔지 알죠? 그죠? 항상 먼저 위험을 대비하는 것. 그거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마침내 빠지고 뒤집혀 죽는 자가 많다. 소는 어찌 이로써 두려움을 삼지 않고 도리어 나를 위태하다고 하는가 하였다. 됐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중심을 잡고 살아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 세상에 제가 학원에서 이걸 뽑아갖고 왔는데 이 뒤에 뭐가 더 있거든요 원래. 근데 지금 수능 특강에 있는 걸 복사해가지고 해온 건데 지금 수능 특강에 요만큼밖에 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 수능 특강에 없는 부분이 되게 짧은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지금 그냥 빠르게 한번 적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기 이렇게 위태하다고 하였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주홍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시를 읊는데 주홍이 시를 읊는데, 그러니까 뭐 시를 읊는데 뭐 노래하기를 이렇게 나와요. 노래하기를 뭐 아득한 강 바다여 유유하여라.
빈 배를 띄었네. 빈 배를 띄었네. 물 한가운데. 밝은 달 실어라. 홀로 떠가리. 그리고 한가롭게 지내다 세월 마치리. 자, 이게 끝이에요. 이거 왜 지금 수능 특강에서 이걸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뭐 칸이 모자란다 보죠. 네, 그래도 아무튼 이거를 안 썼는데, 자, 이거 한번 다시 볼게요. 같이. 아득한 강 바다여 유유하여라. 유유하여라가 뭐야? 유유자적. 유유자적.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한가롭고 여유가 있다. 아득한 강 바다는 뭐예요? 어떤 물 위에서의 삶을 의미하겠죠. 플러스 3. 빈 배를 띄었네. 물 한가운데. 여기 무슨 법 있어요? 빈 배를 띄었네. 물 한가운데. 물 한가운데 빈 배를 띄었네. 도치법 있네요. 그쵸? 네, 근데 빈 배를 띄었대. 그럼 이 빈 배는 뭘 의미하냐면 지금 얘가 욕심이 있어 없어요? 욕심이 없잖아요. 그죠? 욕심이 없어. 세속적인 욕망이 없어. 그럼 이 빈 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화자의 이 주홍의 무욕의 태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빈 배를 띄었네. 물 한가운데. 물 한가운데도 이거 아득한 강바다랑 비슷한 의미겠죠. 플러스. 밝은 달 실어라. 홀로 떠가리. 여기서 이 밝은 달은 그냥 자연친화, 자연을 의미해요. 자연친화의 적참. 홀로 떠가리. 한가롭게 지내다가 세월 마치리. 그러면 이 한가롭게 지내는 거 뭘 의미한다? 이거 유유자적이에요. 그죠? 유유자적. 한가롭게 세월을 마치는 것. 이런 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할 건데, 자, 지금 여기서 손의 역할 중요하다 그랬어요. 손은 질문을 통해 주제를 이끌어내는, 그죠? 질문을 통해서 주제를 이끌어내는 보조적 인물이고 통념을 가진 인물이고, 그래서 이 주홍과 대조적인 인물이랬죠. 그래서 주홍의 어떤 그 주제의식을 부각하기 위해서 작가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인물이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네, 그리고 주홍은 인물이고 작가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저 주제를 구현하는 인물이다라는 거. 자,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내가 위험한 데에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이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역설적 발상이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내가 뭐 하겠다? 평형을 잡아서, 그죠?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살겠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 살겠다. 중용의 삶을 살겠다. 세 번째가 뭐였냐면 아니야, 인간 세상이 더 위험해. 왜? 인간 세상이란 거대한 물결이니까. 그리고 인심이란 것도 한바탕 큰 바람이니까. 이거는 인간 세상을 뭐 하는 거야? 비판하는 거죠. 그죠? 그만큼 인간 세상은 위험하고 인간의 마음은 변화불측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 무슨 법 쓰였는지 볼까요? 인간 세상이란 거대한 물결이요. 은유법 쓰였죠. 인심이란 한바탕 큰 바람이니 은유법 쓰였어요. A는 B다니까. 그죠? 그리고 또 뭐뭐는 뭐뭐요, 뭐뭐는 뭐뭐다. 어때요? 뭐가 비슷해요? 문장 구조 비슷하죠? 통사 구조의 반복, 대구법 쓰였네요. 그다음에 오히려 한 잎의 조각배로 그 만리의 부슬비 속에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낫지 않은가. 서리법도 쓰였네요. 그쵸? 네. 그리고 또 뭐 내가 배 위에서 사는 것으로 한 사람 세상 사는 것을 보건대 안전할 때는 후한을 생각하지 못하고 육심을 부리라고 나중을 돌보지 못하다가 마침내 빠지고 뒤집혀 죽는 자가 많다. 네. 그래서 어떤 스스로 중심을 잡고 살아야 한다. 유비무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세 번째 이야기는 인간 세상이 더 어떻다. 인간 세상이 더 위태하다. 그쵸? 그리고 유비무환하지 않는다. 그죠? 유비무환하지 않는다. 그런데 난 여기에서 유비무환하고 살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한다고요? 이렇게 노래. 그죠? 노래를 인용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노래를 인용한 것의 효과가 뭘까요? 자, 종이가 없어서 제가 이면지를 좀 쓸게요. 자, 마지막에 지금 앞부분은 손과 주홍의 대화 또는 문답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손이 묻고 주홍이 답하는 문답으로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주홍의 노래로 끝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보세요. 여기 부분은 산문이에요, 운문이에요? 얘는 산문이죠. 산문. 그냥 줄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누가 묻기를 뭐뭐 해왔다 이렇게. 근데 이 주홍의 노래는 뭐예요? 운문이에요. 이렇게 산문 속에 운문을 넣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단은 문체의 변화를 줍니다. 그쵸? 문체가 길었다가 짧게 변하잖아요. 문체의 변화를 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산문의 지루함을 탈피할 수 있어요. 산문에 있을 수 있는 지루함을 탈피할 수 있다. 탈피. 그다음에 그리고 독자의 지루함이 탈피되니까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 그다음에 두 번째, 인물의
네, 어떤 심리, 그러니까 어떤 정서나 심리 이런 것을 구현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구현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리고 주제, 그죠? 주제를 강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주홍의 노래를 인용해서 끝내고 있다라는 거 이거 알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노래에서의 내용은 유유자적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럼 이 유유자적하는 삶에 대한 어떤 다른 시가 있어요. 뭐냐면 그 월산대군이라는 누구 형이지? 아무튼 무슨 왕형인데요. 월산대군이라는 그 형이 있는데 그 월산대군이 시조를 썼는데 이런 시를 썼어요. 추강에 가을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물결이 차가워라 이런 뜻이에요. 차노매라. 그다음에 낚시 들이치니 고기가 아니 무노매라. 자, 여기까지 볼게요. 추강에 가을이 들었어. 근데 물결이 차가워. 그럼 졸라 춥다 이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약간 쌀쌀한데 기분 좋아 이 정도의 의미예요. 낚시 들이쳤는데 고기 안 물어. 그래도 상관없어. 왜? 얘는 물고기 잡아서 생업을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고기 안 물어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배 저어 오너라. 자, 이런 시가 있어요. 무심한이 무슨 뜻이에요? 무심한은 욕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욕심 없는 달빛만 싣고, 아까 달 나왔었죠. 달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주홍의 시에서도 자연 친화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연 친화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데 어떤 배를 타고 빈배를 타고 살겠다. 빈배 저어노라. 빈배도 아까 전에 그 주홍의 시에서도 나왔었어요. 그 빈배가 뭐였는데? 무욕의 태도. 화자의 어떤 무욕의 태도를 나타내는 어떤 투영한, 자신의 무욕의 태도를 투영한 말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시조랑 아까 그 시랑 주제의 면에서 완전히 똑같다. 유유자적의 삶과 자연 친화의 삶, 그럼 무욕의 태도 똑같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요런 시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정리를 할 건데, 자, 그러면 아까 질문에 대답을 하는 형식 얘기했고, 주홍의 말에서 역설적 발상, 그죠? 역설적 발상. 위태로운 곳에 살면 더 조심하기 때문에 안전하죠. 이거 되게 역설적인 발상이죠. 그죠? 그리고 이 주홍의 말을 통해서 뭔가 삶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그죠?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얘는 지금 주홍설이니까 설이라는 갈래인데 설은 한문수필이에요. 한문수필이고 이 뱃사람의 삶을 통해서 인간 세상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뱃사람의 삶, 물 위에서의 삶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 위에서의 삶, 땅 위에서의 삶. 근데 그걸 통해서 물 위에서의 삶과 땅 위에서의 삶으로 자연 속에서의 삶, 그리고 어떤 인간 세상 속에서의 삶, 이렇게 어떤 공통점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추를 통한 발상, 아니면 유추를 활용하고 있다. 유추의 방식, 유추의 발상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유추의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고요. 역설적 발상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설이라는 한문수필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훈적이고 어떤 비유적이고 또 교훈적, 그죠? 계몽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근데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 주홍의 태도가 이해가 안 갈 뿐이지, 그죠?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홍이 하고 싶은 말 3가지 딱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는 아까 그 역설적 발상을 사용해서 위태로운 곳에 살면 더 안전하다. 두 번째는 중용의 태도, 그죠? 평정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 세 번째는 인간 세상이란 건 아주 변화무쌍하고 위험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됐죠? 그래서 나는 그냥 이 자연 속에서 한적하게 살겠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다.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